현재 알트시즌 인덱스는 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5를 넘어서야 알트시즌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14일 75를 돌파한 뒤에 22일에 84까지 찍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67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75% 이상을 보였을 때 알트 시즌으로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시장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우선 이더리움입니다. 테스트넷에 대한 덴쿤 하드포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과연 2월에 잘 단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다음 주 모든 코어 개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월 17일 골리 테스트넷, 1월 31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잘 단행이 됐고 2월 7일에 마지막 3차 테스트넷 업그레이드인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상황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4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만들어주면 강세의 시작을 알릴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2,7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후퇴할 경우에는 2,100달러 선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덴쿤 포크 메인넷 일정과 관련해서 그 결과 또 이후 상황들이 이더리움 시세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자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최근 이더리움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덴쿤 하드포크,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알트코인 순환매 양상,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이더리움의 반등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덧붙인 것은 체인링크와의 비교였는데 체인링크가 다시 상승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더리움은 이미 2년 반 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고 이번 반전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버즈, 강력한 상위 알트코인을 하나 꼽자라면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저항 라인은 18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만 잘 뚫어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20달러까지는 단기간에 내다볼 수가 있고 만약 여기서 막혀서 추가적인 매도세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5.38달러 부근까지 다시금 후퇴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제이콥 캔필드의 경우에는 체인링크의 흐름이 좋아 보이고 오랜 시간 끝에 살아나는 힘이 보이고 있다. 시장 상황이 잘 도와준다라면 곧 30달러 이상으로 내달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체인링크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시저의 경우에는 좀 더 아주 많이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138달러, 이후에 195달러, 최종적으로 240달러라는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전폭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목표 138달러가 달성되지 않는다라면 거기서 놀랄 것이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강세장 전체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막 100달러 이상 내달리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막연히 100달러 폭등 생각하고 지금 당장 뇌동 매매를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100% 이상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체인링크는 재축적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넘어서 돌파 시도를 하려는 건데 주간 종가가 17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돌파는 확정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수준만 잘 유지해주면 다음 주부터 추가 돌파 랠리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체인링크는 차트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여주곤 있지만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그 자체, 그 의미 역시 엄청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십 번은 짚어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크립토 무스의 멘트가 재밌습니다. 나는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파괴적 기술이라고 믿는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부패와 비효율성, 거짓말을 제거한다. 체인링크가 과거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었다라면 엔론 사태, 리먼 사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체인링크는 과거의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프로젝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체감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서 검증을 하면 월가에 미친 잡것들이 데이터 조작하고 구라치면서 세상을 농락하는 그런 먹 같은 일들, 체인링크 같은 네트워크만 잘 활용해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저항 라인인 107달러에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95달러 부근의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대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완성을 해주면 126달러를 거쳐서 134달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저항을 확인할 경우에는 80달러 부근까지 추가 후퇴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솔라나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솔라나는 새로운 3일 종가를 98.98달러 저점 위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건 이번 주 후반에 강세 주간 종가를 위해서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123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차트에 표시해 놨습니다. 이건 지금 3데이 차트입니다. 매튜 아일랜드는 솔라나 데일리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상단 저항 돌파 이후 102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솔라나가 이 구간을 돌파해 줄 경우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코트니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투데이 차트에서 불 플래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최근 2일 동안 이 패턴을 깨기 전에 80달러 지지선을 터치했고 이 상황이 유지된다라면 이건 강세 신호다. 136달러와 176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역시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발란체의 경우에도 반등 기운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4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36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면 44달러를 거쳐서 50달러 주요 저항 라인까지의 랠리, 하락할 경우에는 채널 하단인 24달러 부근으로의 후퇴 가능성,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월드 오브 차트의 경우에는 아발란체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움직여주면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며 52달러를 향해서 65% 수준의 반등 랠리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좁은 박스 안에서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42,300달러 부근인데 지금 43,000달러 초반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저항인 44,700달러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인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49,000달러까지 내달리며 다시금 로컬탑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매도세가 추가될 경우에는 40,000달러 이후에 37,980달러 중요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랠리를 벌이기 전 1차 매도 구간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차 내부를 비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정 아무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거의 똑같은 상황 반복이 됐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이후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거래일 누적 자산 순유입액은 3,85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1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유출이 발생했지만 블랙록의 1억 6,30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의 3,580만 달러 유입 등을 모두 합치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하방 압력 재료가 조만간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하락을 부추기는 여러 기술적 요인들도 해소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호적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시경제 환경도 디지털 자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준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역시 암호화폐 추세를 반전시킬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특정 주소에서 누군가 1분 사이에 600BTC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2,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주소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뭔가 긍정적인 꿈틀거림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래스노드의 경우에는 최근 고래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활성 엔티티 수가 일일 평균 21만 9천 개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건 최근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상반되는 사용자 증감 추세다. 이건 비트코인 주소를 재사용하는 오디널스 또는 인스크립션 관련 트랜잭션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활성 엔티티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일일 평균 비트코인 온체인 송금량은 77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견고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 트랜잭션 평균 송금액 규모에서는 고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나온 자본 흐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감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석가 알리가 정리한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한 4가지 핵심 고려사항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안쪽으로 조정을 받곤 했는데 2016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2020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 정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반감기 이후 곧장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반감기 이후 랠리를 벌인 비율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조정 이후 11,000% 랠리, 2016년에는 2,850%, 2020년에는 700% 랠리를 벌이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감기 이후 강세 기간인데 2012년에는 365일 동안 지속이 됐고 2016년에는 518일, 2020년에는 549일 동안 강세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반감기를 통한 최고가가 언제쯤 달성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과거 추세를 따를 경우에 내년 4월 또는 10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자리하고 있어서 좀 더 목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빼고 이 과거의 패턴 반복성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12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자산관리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전략가 찰리 빌렐로가 공개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2012년 1월 179% 최고치에서 2024년 1월 45%로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작다라는 것은 장기 보유자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물 ETF 도입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기관 지갑에 보관될 것이고 이런 비트코인은 데일리 트레이딩 물량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1월에만 76,000 BTC, 30억 달러 규모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을 때 겁나서 개미들이 패닉셀을 할 때 이걸 아주 그냥 스멀스멀 엄청나게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